봅시다. 공지사항 좀 얘기하면은, 요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수업이죠? 공법 특강이죠? 네, 공법 특강이고. 일단 그렇고, 그래서 앞에 내용, 요약집 들고 오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요약집을 들고 오시고, 공법. 중요 부분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론 정의, 문제풀이, 기출 문제를 해주면서 이론 정의를 또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거 다 보시고. 다음 주에 민법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채권법 앞에까지 좀 하고, 나머지 남은 게 있죠. 남은 거를 23일 날, 우리 채권법 이거 때 하기로 했잖아요. 네. 요 채권법부터 해가지고 민사특별법까지 기본서를 마무리 짓고, 아시겠죠? 마무리 짓고, 2주 뒤에 그러면은 6월 13일이가 또 잡혀 있어요. 그때는 채권법을 여기 했던 걸 다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업이. 그래서 개론 같은 경우는 지금 9주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8주밖에 수업이 안 돼가지고 원래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래서 23일 날 기본서를 가지고 전 범위를 다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 요약집으로 있죠. 첫째 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23일 날 기본서 마지막 정의를 총 해준다고 하고요. 그때까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할게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요약집은 뭡니까? 이거 봤죠? 자, 보니까 두께가 최고입니다. 맞죠? 두께가 최고인데. 보시면 일단은 늦게 나왔지만은 제일 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내용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문제씩 풀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적으로 무효가 아닌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중복되는 것들 빼고 옆에 보면은 언제 기출됐다는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의 임대는 20회, 26회 그대로 또 똑같은 내용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지목에 가는 거는 24, 25, 28 나왔다는 거 옆에 다 적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거 가면 5번 같은 경우는 24, 25, 28 나왔는데 이런 것들 중복되는 것들은 한 개로 해놨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이 문제 자체가 몇 문제냐면은 한 대여섯 문제를 합해서 만든 거라고요. 아시겠죠? 중복되는 거 빼보고. 그래서 문제가 600문제 정도를 가지고 여기에 이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죠? 문제가. 그래서 양도 많지만 내용도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두 문제는 우리 시험에 배우지도 않았는 내용 나온다 그랬죠? 민법. 아시겠죠? 그거 빼고는 나머지 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뭡니까? 양이, 이론만 딱 빼보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180페이지 정도 됩니다. 190페이지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한 130페이지 정도가 뭐냐면은 문제예요, 문제. 문제를 빼버리면 양이 얼마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딱 책같이 예쁘게 만들었어요. 신경 써서. 예. 늦게 만들었지만. 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어떻게 나간다는 걸 설명했고. 자, 들어갈게요.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369페이지에 4번 문제 풀으라고 했죠. 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 절차에서 매수될 수가 있다. 이 맞네. 바로 답이네. 이 제3취득자의 지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해놨죠. 1번 정답입니다. 2번. 저당물의 제3자 명의 원인 무효의 등기가 소유권이 등기가 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자, 이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소해가 반환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무슨 청구권이 없는 겁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에 자, 저당권자가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말소해달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가 해야지요. 맞죠? 맞나요?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저당권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안 되고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은 반환 청구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자 건물을 신축하여 여기까지 딱 읽으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 무슨 말 알겠죠? 네. 저당권에서 시험이 나오면 일괄 경매 청구권 시험 지문을 거의 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에서 경매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놨다가 설정자가 이제 건물 올리려고 하다가 망해버렸단 말이야. 예?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혁신도시 가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뭡니까? 임대료 안 받고 뭡니까? 관리비만 내고 있으라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분양이 좀 많이 됐어요 지금. 됐는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못 갚아가지고 이게 경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혁신을 모릅니까 혁신을? 혁신도시에 그때 상가 막 지어놨잖아요. 그때 이제 신세계 백화점 들어온다 그래 그 주위에 많이 했는데 분양이 안 됐었거든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게? 임대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관리비만 내고 그때 들어가고 이랬었어요. 그 장기 계약했어요. 5년 계약해가지고 월세는 없고.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학원 그쪽 옮길까 생각을 했었어요. 맞죠? 월세가 안 나가니까. 알겠죠? 좋은 시설에. 안 그래요? 그때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쪽으로 안 오니까, 맞죠? 예, 학생들이 그걸 또 많이 오고 그러니까 중심으로 나와야 되니까, 학원이 있는 데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접었는데, 하여튼 그럴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관리비만 내면 돼. 아시겠죠? 근데 계약서 보니까, 뭐 3년이고 지나면 5년이고 지나고 난 다음부터 월세는 이제 비싸게 나오더라고. 네, 비싸게 나오더라고. 예. 근데 그때 나올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5년 계약할 수는 없고 5년 동안 무효를 하면은 7년, 8년 계약을 해야 돼요. 잘 모르나 보네요. 그런 게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네. 자, 봅시다. 그래서 4번의 문제에서 3번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이때는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아니라 있답니다. 365조 내용이죠. 자, 3번 X고 4번.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은 제3 취득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저당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되면서 우선상환 받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됩니다. 물상보증인은 제3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3 취득자는 누구 있었습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세 명만 뭐라고요? 제3 취득자예요. 법에. 아까 법에 읽어봤죠? 법조문? 그 세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서 헷갈리게 하려고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도 소멸을 한다. 저당권은 말소, 기준권리. 경매가 들어가면 말소한다고 손 딱 들고 기준하고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저당권자를 말소, 기준권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자, 넘기시면은 5번.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도 있는데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를 갖지 않는다.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갖지 않습니다. 자,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의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제3자의 효력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전에 변제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채무자입니다. 키 단어가 뭐라고요? 채무자. 채무자 전에 변제해야 돼. 아시겠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채권 최고에만 변제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1년분만 하면 돼요. 1년분. 자, 우리가 근저당했던 채권 최고에 여기서는 몇 년분 하면 된다? 1년분. 그런데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돼. 2년 연체했다 그러면 2년 연체한 거 다 내야 돼.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을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분리 양도도 안 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맞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공익상업 공취법입니다. 따라서 협의취득자 줄 것이고 협의취득할 때는 물상대위할 수가 없다. 우리 저번 시간에 물상대위 했잖아요. 협의취득할 때는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강제 수용일 때는 물상대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협의취득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2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근저당 정의할게요. 362페이지. 자, 근저당 갑니다. 자, 우리가 또 필기를 할까 싶어서 근저당권은 우리 바로 67페이지 있죠? 네. 타서 67페이지에 근저당 나와 있습니까? 자, 근저당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 볼 거예요. 자, 근저당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즘 이제 대출 받으면 전부 다 뭡니까? 근저당권입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그러면 근저당이 뭐냐면요. 요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를 받는 피담보채권액이 어떻게 되냐면 증감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0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붙어서 같이 죽는 성질이 뭐예요? 부종성. 들어봤어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들어봤습니까? 그렇지만 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결산기까지. 결산기 또는 뭡니까? 존속기간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부종성이 뭐가 됐다고요? 완화가 됐다. 이해됐습니까? 완화 이해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은요 부종성이 완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감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네,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돈을 이렇게 갚을 수가 있습니다. 성과금 나오면 돈 2천만 원, 3천만 원 꼽을 수도 있고 맞죠? 근데 또 이제 뭡니까?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면 또 대출받아 또 쓰고 합니까? 아, 이게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설정된 게 뭐예요? 근저당이에요. 모르겠으면은 아파트 단지 전체 한번 떼보세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한 80%가 대출이에요. 떼면은 여러분 대출 안 받아가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20%는 대출 안 받은 사람이 진짜 깨끗한 사람들 많아 있어요. 다 깨끗한가 보네요. 저 대출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이 4억, 5억 어디서 만듭니까 그거? 여러분이 뭐 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돈이 안 돼요. 대출 받아야 돼요. 무슨 말 알죠? 담보대출. 아시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뭐 될 수 있다고요? 0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약속한 그 계약서 쓸 때 그 기간 동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근저당은 정의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뭐라고요? 근저당이다. 그리고 근저당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장래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맞죠? 우리 여러분이 이제 담보대출 받아보세요. 그럼 언제까지 만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중에 만기되면 또 다시 서류 들고 오라고 다시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대출 좀 받아보시고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또 하면 할수록 아 이게 근저당이구나. 등기부등본. 그러면 좀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최고액 나옵니까? 채권 최고액 나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1억을 빌렸다 그러면 1억 적어놔요? 1억 2천 적어놔요? 1억 2천. 오늘 20% 오버 시켜놨습니다. 새마을 금고 이런 데 할 때는 30% 시켜놓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자기세 따면 당연히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데? 고객에게.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진짜 안 되죠. 지금은. 이 경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보통 왜 20% 오버 시키는 이유가 자, 채권 최고액은 이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거든요. 우리 판소노트 보세요. 옆에. 채권 최고액은 필수적 등기사항이죠. 네. 맞죠? 자, 이자 들어가고 원본 들어가죠. 네. 원본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자 들어가고 뭐 다 불특정 다수 채권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20회 기출 문제인데 실행비용은 들어간다 안 한다? 실행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청구해요. 자, 실행비용은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실행비용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필요도 등 이상은 첫 번째 채권 최고액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채무자냐? 채무자 나와야 되죠? 맞나요? 채무자. 자, 그 다음에 근저당이란 취지합시다. 취지 뜻.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요거 등기법 할 때 배웁니다. 맞아요? 필요적 등기사항. 그래서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상기까지 증감 변동하는 게 근저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래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계속적 거래 관계로도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근저당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0이 된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 0이 된다 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부종성의 완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소 때 여기 피 해놓고 확정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필기되어 있어요? 요 피담보채권이라 적으시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결상기 도래시. 결상기 도래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속기간이 있으면 존속기간 만료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본계약이 해제나 해지됐을 때. 해제나 해지됐을 때. 네 번째, 자, 파산 됐을 때. 자, 다섯 번째, 선순위일 때는 뭡니까? 경매 신청시. 자, 우리 여섯 번째, 후순위일 때는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그러니까 선순위 이름만 안 나오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는 언제 확정이 되느냐 물어보면 경매 신청시 나오고, 후순위라고 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후순위 반드시 나옵니다. 그 후순위일 때는 뭡니까? 완납시. 후순위일 때 뭐라고요? 완납시. 후순위일 때는 완납시. 선순위일 때는 신청시. 이래가 틀리면 시오 뭐 하던데 얼마 전에. 에? 월요일날 개론 잠깐 들어왔는데, 촬영하러 들어왔는데 저거 보니까 시오 이래. 또 뭐 기억 안 나나 보네. 이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 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거. 개론할 때 했잖아. 성장기 뭐 이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시오 하네. 갑자기 내가 들어왔는데 시오 타고 있대. 선생님이. 저거 잘 쓰는 건데. 저거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쓰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뭐니까 전부 다 우고 있더라고. 민법을 좀 배웠구나. 맞죠? 자,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순위는 신청시, 후순위는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 됐어요? 이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단독 문제로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가 67페이지 내용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 정리할게. 자, 요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뭐로 됩니까? 보통 뭐로 바뀝니까? 저당권으로 바뀌고, 이후에 담보된 채권은 더 이상, 자, 이후에 담보된 더 이상 발생한 채권은 담보는 아니고,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밑에? 후에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1억이에요. 1억인데, 최고액이 1억인데, 확정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다. 자,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확정된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명 나눴죠? 채무자는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 되죠? 채무자는 뭡니까? 전액을 변제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이거 됩니다. 최고액만 변제하고 자 변제하고 자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여기 됐나요? 자 이게 그래서 채무자는 전혀 변제해야 돼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1억이 채권 최고액인데 처음부터 연체한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쌓이다 보면 이게 내 채권 최고액부터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잖아. 맞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1억 5천이 확정됐을 때 채무자는 얼마 변제해야 되는데? 1억 5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얼마? 등기부에 나타난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럼 얼마 변제하는 얘기야? 1억만. 됐어요? 이거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얼마를 변제하고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이런 뭐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이 와서 얼마 변제하면 되냐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라고 설명해야 돼. 되겠죠? 될 거로 좀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설명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이제 줄 끄고 갑시다. 362페이지. 357조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뭘 정하고 최고액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설정할 수가 있다. 그 장래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뭐라고요? 근저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줄 보시면은 지금 저기 적어놨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밑에 근저당의 특질 가는데 부종성의 완화 설명했죠? 그 다음 밑에 가서 증감 변동하는 거죠. 피담 채권이. 저 그림 그려놨습니다. 원본 채권의 불확정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확정되면은 뭐가 됩니까? 보통 저당권을 바뀐다고요. 맨 끝에 가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성립에서 설정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는 첫 번째 주주죠. 채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안에 채무자, 물상보증인 다 포함됩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등기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는데 법조문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자, 이자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이자는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포함되니까? 최고액에 포함되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밑에 근저당권의 효력 가서, 채권 최고액 나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체크됐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입니다.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그거 체크하시고 범위입니다. 자, 범위는 채권 최고액 중에 이자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위약금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간다 그랬죠. 저희 불특정 다수 채권이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맞죠? 뭐만 빼고? 실행 비용만 빼고. 자, 밑에 가서 디귿번의 별표 20회 기출. 자,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우선 변제된다. 돼 있죠?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실행 비용이 담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행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라고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경매 들어갔던 비용은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공동 근저당의 경우 나오는데 참고사항을 보시고는 넘기시고, 자, 넘기면 피담보 채권의 확정가입니다. 원칙 첫 번째 줄.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원본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 가서 존속기간 만료 나왔습니까? 네. 그 줄건데 존속기간 만료. 기본계약에 정한 결산기 도래 돼 있습니까? 네. 자, 그 내용부터 그때 기본계약 해제와 해지 나와 있죠? 그때 확정이 된다고요. 칠판에 적어놨죠? 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존속기간 결산기를 정한 경우는 그 기간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존속기간의 결산기가 도래할 때 확정이 된다. 찾았습니까?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한번 보시고 확정식이 보는데 3번 갑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줄 거면 돼요.
언제든지 해지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별표해야 돼요. 선순위는 뭐라 했습니까? 신청시. 후순위는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 찾았습니까? 별표해 놓으시고, 크게 해 놓으시고. 자,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효과인데, 이제 무슨 저당으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보통 저당으로 바뀐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보통 저당 같이 지급된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별표해 놓으시면 되고, 니은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20회 기출해 놓습니다. 20회 기출. 자, 36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니은번에 별표. 자, 요게 우리 판소노트 67페이지에 맨 밑에 별표 쪼매나게 해놨죠? 경매 신청 후. 그럼 경매 신청하면 P가 뭐예요? 피담보채권입니다. 밑에 적어놓으시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됐다. 경매 신청하면 확정되잖아. 다시.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채권 확정되죠? 하고 난 다음에 경매가 취하됐다 하더라도 이 확정된 것이 변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입니다. 20회 기출 딱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의 내용은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피담보채권 확정된 경우에는 이후 바로 밑에 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안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찾았어요? 그거 해 주시면 돼요. 찾으시고. 자, 그 내용이 우리 판소도 해놨죠 이게.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했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확정 채무 변제와 근전하고 소멸 청구인데 여기서 세 번째 줄을 줄 건데 즉답을 줄 것이래. 채무자는 채무전을 변제해야. 자, 여기서 채무자의 현관편해야 돼요.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전액 변제해야 말소할 수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근데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얼마만 변제하고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다. 별표 딱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구분하라 그랬어요.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되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처분 변경인데 밑에 1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현관표 딱 해놓고 줄 끊으시고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변제하는 경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옆에다 적으세요. 불가분성. 일부를 변제했다, 대위 변제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나눌 수 없다. 들어봤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도 그 내용이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가면은 확정된 후는 뭐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보통 저당으로 바뀐다 그랬죠? 일반 저당과 동일하게 채권이 양도면 근저당으로 또 이전한다. 물론 이전 등기는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나머지 변경할 수 있고 소멸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370페이지에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자, 후순위가 포인트야. 후순위 언제 확정돼? 여기 했잖아. 2형이잖아. 2형. 후순위는 완납시. 2형. 2형. 됐어요? 후순위는 무슨 시? 완납시. 2번이죠? 매순위 매각대금 완납시. 요 28회 나왔는데 26회 때도 시험에 더 나왔어. 그게 지문이. 아시겠죠? 그래서 26회 때 우리 나중에 요약집 가면 다 있습니다. 그게 언제 기출됐다는 내용 지문 딱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에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된다. 이해됐어요? 자, 옆에 가서 7번 문제 갑시다.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은요? 금방 했잖아. 금방. 중요하다 그랬죠?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20회 기출. 자, 2번은요? 이자는 포함된 것을 본다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까지 변제하면 근저당권에 말소할 수가 있다. 자, 물상보증인과 누구요? 제3취득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 되고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되죠? 자, 그래 되고 3번도 맞아요? 4번. 4번 어떻습니까? 경매 신청한 후 찾았습니까? 핵심 단어가.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채권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면 4번도 맞네? 5번 딱 읽어보면 금방 봤던 판례입니다. 중요하다고 했고 20-102조 판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요청이 있은 후에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번복되지는 않는다 했죠. 번복된다가 아니라 번복되지 않는다. 우리 판소 노트에 맨 마지막에 별표되어 있죠. 해놨죠. 경매 신청해가지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이 경매가 취하됐다 하더라도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아시겠죠? 그 판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이제 계약법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4페이지 가서 이제 계약법 총론으로 갈게요. 계약법 총론. 자, 우리 판소노트는 70페이지 쪽 펴놓으시고. 자, 우리 판소노트에 딱 보시면은 이제 계약법은요. 계약법은 계약법 총론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강론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총론에는 이제 채권 계약이 나오고 종류가 어떻게 돼 있고 계약이 성립을 하는데 청약과 승낙에서 성립을 하고 교차 청약, 의사실현 계약 성립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 네 줄 때까지 나는 못 준다라고 항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떤 위험 부담 태풍 지진이 왔을 때 계약을 맺었는데 태풍 지진이 왔을 때 이럴 때 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위험 부담의 내용이 나오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소멸이 뭡니까? 계약관계를 끝내는 거 아닙니까? 해제와 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어떻게 성립을 해서 어떻게 소멸하는가까지의 내용이 계약법 총론의 내용이다. 됐어요? 그럼 강론은 뭔데? 매매, 교환, 임대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법 강론이 15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기억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총론과 강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들어가야 돼요. 자, 갑시다. 374페이지 계약법 총론 나옵니까? 자, 계약의 의 나오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줄.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는데 채권 계약이 있고 물권 계약도 있죠. 자, 이런 걸 다 포함하면 광의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법상 계약만 이건 뭐야? 협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시험 안 나옵니다. 밑에 나옵니다. 자,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나오는데 X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계약과 약관 나오는데 약관은 19회 기출만 적어놓으시고 19회 때 12년 전에 거의 12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없다. 아시겠죠? 그럼 공부할게요 말게요? 제가 여러분 입장이면요 아까 공동저당 버리봅니다. 진짜 이거 안 합니다. 10년 동안 나왔는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제가 해준다니까 지금 요것만 하면 된다니까. 아시겠죠? 혹시나 또 나올까 싶어 또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버리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해줬다 이거 한번 그거요. 자 갑시다. 우리 판소노트의 71페이지입니다. 자, 71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71페이지에. 자, 우리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 약관은 뭡니까? 약관은 자, 보험약관 들어봤어요? 네. 보험약관.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쭉 만들어놨는데 내용을. 자, 이래서 약관인데 자, 여러분 단체적 정기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약관을 만들어 놓고 계약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 사람이 누굽니까? 고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약관 단체적 정기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계약을 뭡니까? 약관이라 한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업자가 만들었잖아. 회사가, 보험회사가. 맞아요? 그럼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놨겠죠? 그 유리한 대로 다 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누가 피해봐? 고객이 피해봐요. 아시겠죠? 이거를 뭡니까? 이걸 불쌍히 여긴 전두환 대통령이 네? 뭘 말한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그 서민들을 위한 법을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살기 좋은 분위기 많이, 참선교도 만들어 집에 엿보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거 만들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누가 만들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원은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좋은 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알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알죠?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보호하도록? 고객을 보호하도록. 이 누가 만들었어? 사업자가 만들었잖아. 맞죠? 그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돼? 좀 이따 해석의 원칙 나오는데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불분명한 게 있어. 다툼이 생기면 작성자 불이익, 고객 유리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옛날에 우리 부모님 보험 보면은 아시겠죠? 뭐 한 장에 약관이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있잖아요. 눈시가 좋은데도 봐도 글자가 안 보여.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좀 이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뭐 딱 돼 있으니까 우리가 봐도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냥 사인해주고 그냥 해준 거야. 근데 보면은 우리가 내가 보니까 어머니 이제 벌써 뭐가 끝났습니까? 암보험 끝났어. 60세 만기였거든요 그때. 지금은 이제 뭐 100세까지 돼 있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 60세 만기였어요. 예? 그리고 불리한 조건 막 해놨어요. 고객들한테 안 좋은 거. 예? 자, 하여튼 그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71페이지 그림이 됐죠? 약관을 미리 만드는데 고객하고 단체적 정책 결의를 하기 위해서 약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우리 19회 때 나왔던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약관은 구속력을 가진 이유가 계약으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법규범 때문에, 법규범성 때문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X다. 뭐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계약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시험에 19회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습니다. 됐어요? 됐고 자 밑에 가서 약관 밑에 한번 보세요. 약관에 명시 설명 의무 있습니까? 네.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명시 설명 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판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 자, 근데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험계약할 때 보험을 가입하고 암이 90일 내에 걸리면 보험 혜택 받을 수가 없다. 1년에 걸리면 50%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거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가입해봐. 아니면 내려오라 아까 IFC인가 뭐 있더만 그게? 네? 설명한다니까. 아시겠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뭐예요? 아까 밑에 해놨잖아. 내용을 주장하지 못한다.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 사항은.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 내용이고 해석의 원칙 나옵니까? 해석의 원칙. 자, 해석의 원칙 갑니다. 자, 해석의 원칙. 첫 번째, 통일적 해석의 원칙 나옵니까? 통일적 해석의 원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돼, 안 돼? 동일한 내용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뭐라고? 통일적, 옆에다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다. 오케이? 이해만 되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여기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러면 반대로 작성자 뭡니까? 불이익. 이해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세 번째가 면책조항. 자, 제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보험을 내가 보니까 옛날에 한 장에 코팅 딱대가 왔어요. 막 돼 있는데 글자 진짜 작은데 여기다가 뭡니까? 요 당구자 표시가 빨간색으로 뭐는제 이렇게 돼 있어. 뭐는제 잘 모르시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집에 가서 24번을 딱 키면 YTN 하잖아요. 55번을 딱 키면 뭐 합니까? 보험을 합니다. 그 이순재가 나와가 뭘 합니까? 자, 다 됩니다. 할매 다 된다고 막 이러고는 그 맨 마지막에 뭐는제 다 나오죠? 이게 면책 조항이야. 그게 면책 조항이야. 진짜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들어보면 YTN 할 때 YTN 하면 23분 하면 또 말하면 연합뉴스 나오잖아요. 항상 50분 돼서 한다고. 50분에서 그 사이에 보험하고 다 됩니다. 하시 다 됩니다. 병이 있어도 됩니다. 뭐라고 해놓고는 뭐가 맨 끝에 뭐는제 하자. 이게 면책 조항이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뭐는제 나오죠. 이렇게 자기 채무를 면하게 하는 조건은 이런 내용을 딱 해놨던 면책 조항은
좁게 해서 해석한다고. 이게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면책조항은 적읍시다. 면책조항. 그럼 이건 누구에게 면책된다는 얘기입니까? 면책되는 게 자기 책임 면한다는 얘기니까 사업자가 면하겠죠. 자, 이럴 땐 어떻게 돼? 좁게 해석합니다. 축소 해석의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자, 우리가 여러분의 남편이 현대 자동차를 다니거나 현대 중공업 다니면은 단체 계약 합니까? 안 합니까? 단체 보험 가입해야 안 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뭡니까? 몇만 명이 가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혜택을 더 주죠? 사망시 1억 더 준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회사하고, 사업자하고, 자, 단체 계약하고, 단체 계약하면서 개별 약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별 약정 했죠? 맞아요? 1억 더 준다며. 아시겠죠? 10,000명 같이 한꺼번에 계약하니까. 무슨 말이죠? 그리고 안정적이니까 또 1억 더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죽었는데 1억 돌아가셨다 그러면 1억 주는 게 아니고 플러스 1억 더 준다 그랬으니까 얼마 줘야 된다고? 2억 줘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됐어요? 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는 자, 이런 내용 약정을 다 이제 이런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해석을 다 만들어 놨는데 해석 원칙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규정 안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5번째 뭡니까? 신의 성실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야 되고. 불공정한 조항은 뭡니까? 무효로 추정합니다. 네, 불공정한 무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됐어요? 이게 해석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 이제 나머지 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여기 했던 내용만 정리해가 줄만 끄고 그만 보고 치아프 잡고. 아시겠죠? 자, 갑시다. 375페이지에 약간의 의 나옵니까? 자, 거기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약간의 정의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체 정의짓기를 하기 위해서. 자, 그것만 딱 체크하시고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370 나머지 밑에 보지 마세요. 알죠? 그거 보다가 다친다. 옆에 적어주세요. 다친다. X. 자, 넘기시고 376페이지 구속력의 근거. 이건 19의 기출 딱 해놓으시고 19의 기출. 첫 번째 줄 구속력이 가지는 근거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구속력을 가지는 이유가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자, 뒤에 현관편에 돼.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찾았습니까? 계약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내용. 그 밑에 관련 판례 나와 있죠. 판례 보기. 됐습니까? 두 번째 줄 것이에요. 판례에서 두 번째 줄. 그 약간의 규정을 계약 내용을 포함시키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가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의 명시 설명 의무 아까 설명했죠. 자,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데 2번에 사업자는 약간의 정해져 있는 중요 내용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안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할 때 설명한다 그랬죠. 그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두 번째 줄에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가 없다 했잖아. 자, 설명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사인하라고 난 사인하자 해가지고 그거 다 들고 가서 보관해 놓습니다. 누가? 사업자가. 보험회사가. 아시겠죠? 이렇게 사인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누가 입증합니까? 사업자. 아시겠죠? 이해 안 되면 체포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시설명 의무에 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신속을 거하거나 이게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밑에 2번. 계약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두 번째 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법령에 대풀이 되는 것을 부연할 정도의 사항일 때, 법령이 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거기까지 줄 끊으시고, 이럴 때는 면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여기입니다. 여기 해놨잖아요. 이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든지 이때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돼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옆에 페이지 가서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해석의 방법입니다. 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아까 설명했죠? 타이틀만. 다음 페이지.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했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든 사람이 사업자가 만들었잖아. 작성자, 불이. 다른 말로 옆에 고쳐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고객, 유리. 그리고 면책조항은 축소해서 해석한다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불공정 조항이 약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효다. 그리고 이제 일부 무효 법리가 특칙이다 이 말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7번 보세요. 약관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불공정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부분만 뭐라고요? 무효. 나머지는 뭐라고요? 유효.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의 특칙 여기 됐습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한 단까지 줄 보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만 정리하고 가자. 판서 노트만 정리하고 가자고. 아시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맞죠? 제가 여러분 입장이면 버린다 이거는. 아시겠죠? 12년 전에 한번 나왔다니까. 19회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부터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어디까지만 요 정도 그냥 정말 혹시나 싶어서 공부하고 싶다고 꼭 해야 되겠다. 책 보지 말고 요거. 판서노트. 아시겠죠? 요거만 정리하자. 알겠죠? 이것만 하는 것도 예의사무가 예의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의 다 지킨 거예요. 자, 됐어.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쫙 출제위원들이 자 책을 딱 보는데 이까지는 뭡니까? 아유, 이건 약간 규제가 보면 우리 민법도 아니고 막 괜히 다른 특별법 내용이니까 그냥 넘기자 하고 딱 보면은 여기서 눈이 딱 가 있어요. 계약의 종료. 작년에도 나왔어. 아시겠죠? 계약의 종료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요게 70페이지 판서 노트. 자, 요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여기 딱 문의 가 있어요. 문제 냅니다. 그래서 시험에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여기가, 계약 종료가. 그러면 시험 잘 낸다, 안 낸다? 낸단 말이야. 그럼 출제위 딱, 이제 앞에 내용,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안 봅니다. 민법도 아닌데 뭐. 약간 규제가 하는 법률. 독립된 법인데. 맞죠? 어떡하니까 계약이 종료 딱 하니까, 이거 내시면 되겠다. 알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 쉬운 문제를 냅니다. 자, 낼 때.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 판소도 다 돼 있어요. 70페이지에.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가 시험 치는 계약의 종류 15가지 중에서 이 3가지만 뭐라고요? 시험 범위입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낙성이 당사자 합의로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은 뭡니까?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게 쌍무 계약이에요. 유상 계약이고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봅시다. 매매 교환이 참 뭐라고요?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 외워야 됩니다. 출제는 외우고 있다 생각하고 시험 냅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워야 될 게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 계약. 왜 그러냐? 쌍무 계약에 저희가 뭐예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거잖아. 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뭐예요? 유상 계약이에요. 근데 유상 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이다 하면 옵니까 있습니까? X다. 무슨 광고 있어가지고 현상 광고라는 편무 계약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거 때문에 모두 하면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습니까? 쌍유 하든지 생유 하든지.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생유 하잖아요. 쌍유 하든지. 알죠? 아시대? 자, 그래서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다. 근데 유상 계약이 모두 상목인 것은 아니다. 근데 바꿔서 낸단 말이야, 시험에. 알겠어요? 네. 자, 이게 두 번째 외워야 되는 것. 자,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게 뭐니까?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요거는 외워졌죠? 그럼 요거는 두 번째 따라서 이제 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편무 계약. 쌍무의 반대 개념이 뭐야? 편무. 매매는 뭡니까? 매매는 자,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넘기고 얘는 대금을 줘야 되잖아. 그럼 얘도 재산권 넘기고 얘는 대금 줘야 되잖아.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요거는 쌍무 계약이에요. 편무는 뭐예요?
한 사람만 의무를 지는 게 편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증연입니다. 사증연. 사용대차. 사용대차가 뭐야?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죠. 증여. 공짜로 어떤 사람에게 공짜로 물건 주는 게 증여. 그 다음에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자 뭡니까? 신창원이 발견하면 3천만 주겠다 했는데 신창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야 3천만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현상광고. 이건 한 사람의 의무 먼저 집니다. 그래서 사증현은 뭐라고요?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 그 다음에 소위 임종 나오는데 뒤에 거 몰라야 돼요.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인데 무상의 소비대차는 뭐라고? 편무. 무상의 위임, 무상의 임치, 그 다음에 종신증기 이것도 근데 이것들은 잘 몰라도 된다 그랬죠. 자 무상의 소비대차는 편무. 그래서 편무계약을 외워야 됩니다. 사증연 외워집니까? 네. 사증연 무상의 소비대차 편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요물계약 잘 나옵니다. 요물계약. 요가 요자에다가 물건을 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네. 요물계약. 자 현대그룹에는 계보가 있다 없다? 있다. 현대계보야. 아시겠죠? 그래서 현상광고 적어놓습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보증금부터 꼽아야 되죠. 임대차 하려면. 맞아요? 그래서 무슨 계보? 현대계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계보. 됐습니까?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게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면 풀리고 못 외우면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연습하고 문제 풀러 갈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우리 요약집 이 파트 보면요 밑에 8개인가 9개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때까지 뭡니까 10년 동안 나왔던 6문제를 그냥 중복된 거 빼보고 딱 10개인가 11개인가 모르겠다. 거기 이어놨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그게 이제 어디에 문제풀이집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 돼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아시겠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 네. 자랑도 좀 해야지. 뭐 책 괜찮다 합니까? 안 나요. 자, 봅시다. 자, 매매 교환 임차는 자 다시 같이 복습 외웁니다. 같이.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상무, 유상, 불효식 계약이다. 쌍무 계약은 유상이다. 생유, 쌍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가면 X다. 자, 편무계약은 사증연,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무상의 소비대차는 편무다. 요물계약은 현대계보. 계보라도 기억해야 돼. 계약금 계약과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됐죠? 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자, 378페이지 유상계약, 무상계약 뭡니까? 대가가 들어가면 유상계약, 대가가 없이 공짜로 주면 무상계약이죠. 무상계약이 대표적인 게 증여입니다. 자 밑에 가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게 쌍무계약이고 한 사람만 의무 지는 게 편무계약이다.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편무계약이 중요하다. 편무는 뭐가 있다고? 사증여 밑에 2번 있습니다.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나와있죠. 무상의 소비대차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사증현 무상의 소비대차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구별실익은 동시이행의 한 병고는 쌍무계약이 될 때만 적용돼요. 니 줄 때까지 내가 못 준다. 나도 의무가 있고 지도 의무가 있을 때 동시에 한 병고 적용되는데 편무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보충학습에서 이제 별표를 2번에 합니다. 크게 해놓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생유, 쌍유 기억하죠? 근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옆에다가 현상광고 때문에 그러죠. 현상광고 때문에 안 된다. 자,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다. 밑에 나와 있잖아. 능력하고 낙성계약 서로 의사표시 합치만 승인받는 게 낙성계약이고 요물계약은 먼저 물건부터 줘야 되죠. 무슨 계보? 현대계보. 현대계보 이러시고 일시적 계약은 매매, 교환, 증여 같은 게 한 번 주고 취합 보는 게 뭐예요? 일시적 계약. 계속적으로 월세 줘야 돼요. 임대차. 계속적으로 봉급 줘야 돼. 고용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계속적 계약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문제. 자, 417페이지. 417페이지에 그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시험에 6번 나왔다 그랬어요. 이런 게. 1번. 예약은 정의가 뭡니까?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 모임 있을 때, 자, 오리집에 간다, 상서집에 간다, 전화해서 뭡니까? 몇 시에 갈 테니까 오리 몇 인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청약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준비할게요 하잖아. 맞죠? 승낙하면은 계약이 성립하잖아. 예약도 뭐라고요? 계약이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 언제 행사하는데? 가면 돼. 가면은 예약 완결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본계약이 체결돼 버린 거야. 그러면 뭘 줘야 돼? 먹고 돈 줘야 돼. 무슨 말이죠? 전혀 친구들하고 모임이 없나 봐요. 예약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예? 맞죠? 예약도 안 하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약은 뭐라고요? 채권계약, 계약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전형계약 중에서 상무계약은 생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아. 교환계약은 자, 옆에다 또 적어. 자, 옆에다 이제 연습해야 돼.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적어 놓읍시다. 무조건 이 문제 나오면 적어 놔야 돼.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맞아, 틀려? 요물이 아니고 낙성계약이지, 낙성계약. 응? 자, 그래서 3번 틀렸죠? 자, 그래서 요물계약은 빼놓고 무슨 계보? 현대계보 적어 놔면 돼. 현대계보 아니니까 틀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요물 계약을 외우든지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산무, 유상, 분류식 계약인지 그걸 외워도 풀리는 거 아니야. 이래 풀든 저래 풀든 답만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매매, 임대차 둘 다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다. 맞죠? 그래서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나올 때는 종류에 대해서 나올 때는 무조건 매매, 교환, 임차는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안 물어본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381페이지 계약의 성립 나옵니다. 자, 381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쉬었다 합니다. 보십니다.